양주옥정 권현 박사의 서재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대치동에서는 언어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어 강의는 양주옥정에서만 합니다. 물론 내신, 옥정고, 옥비고, 양주고, 덕정, 덕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대치동에서 언어 강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원래부터가 어쨌든 생활기록부 대체서식과 생계부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는 강사가 저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물론 저는 국어를 또 문해창작을 제대로 전공을 했고 언어 강의를 매우 오래 대치동과 목동 학원과 노원 학원과 등등에서 많이 해왔는데 전문적인 영역 하나만 하는 게 원래 맞아요. 많습니다. 저는 원래는 그래서 학생들을 강의할 때 생활기록부, 생계부 대체서식, 세미나 그걸 통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강사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치동에서는 제가 언어 강의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 대체서식과 생계부 컨설팅, 컨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프로젝트 강사고요. 양족정에서는 저는 언어 강의를 합니다. 내신 강의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국어학원에서 생활기록부나 생계부 컨설팅을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메인은 국어고 전문성은 없습니다. 생계부나 생활기록부 컨설팅에 대해서는 또 학생들도 내 생계부를 얼마나 어디까지 더 영역을 키워서 어떻게 더 내가 내신이 안 돼서 속된 말로 공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합시다. 내신이 안 되지만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더 어떻게 생계부를 통해서 갈 수 있는지 학종을 통해서 갈 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어를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조금 지역을 바꿔서 강북 쪽과 강남권을 놓고 지역을 좀 바꿔서 그러면 제가 새로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저도 국어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국어도 물론 가르치지만 더 이 생활기록부나 생계부 대체서식을 통해서 고교학점 되니까 양주 지역은, 옥정 지역은 더 얼마나 내가 안 되는 내신을 갖고도 초반에 잘 로드맵을 짜서 준비를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단계 높은 대학 갈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대치동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일상화되고 그런 것들이 평준화됐기 때문에 굳이 제가 국어 강의까지 안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국어 강의를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요. 다른 지역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은 다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각서를 하고요. 국어 시간이니까, 언어 시간이니까 이제 언어 강의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기획하는 거는 지금 시간이 좀 되는 한 제가 권현 박사의 서재에서는 하루에 하나씩 강의를 좀 올려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올려서 문학, 비문학, 수능 강의를 먼저 해드릴게요. 내신 강의도 물론 해드리는데 지금은 먼저 수능 강의를 또 우리 옥정 지역, 양주 지역에서 수능 언어를 잘 논술을 또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유튜브 강의만 좀 봐도 따라올 수 있게 좀 만들어드리고 대신에 이제 약속을 하면 성실해야 돼요. 한 번에 안 되는 5등급, 6등급 언어를 한 번에 지금 수능 한 2달 반 남은 상태에서 한 번에 올리겠다? 물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선생님과 학생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과 물리적인 시간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내가 단과반에서 하는 그런 수업 갖고는 그건 할 수가 없다는 거는 기본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일이 커지기 전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언어가 필요하니까 논술이 필요하니까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1일 1독해를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실력을 늘리면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생계부를 통해서 대학을 가던 또 수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던 논술을 통해서 대학을 가던 예체능을 통해서 가던 또 저희가 하는 문해창작 실기나 영어과 실기를 통해서 대학을 가던 이게 다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언어는 수능 언어로서의 점수 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신 국어, 수능 언어 이런 것들이 다 학생부 종합전형 할 때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진로 선택 과목을 정하고 생각하는 힘을 국어에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약속을 하면 한 번에 그렇게 벼락치기해서 갈 생각하지 말고 그건 이미 매우 늦은 거니까 그렇게 하려면 굉장한 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나씩 하나씩 저하고 조금씩 해서 대학을 가고 이런 부분들 제 강의가 널리 퍼져서 15년, 16년 전에 대치동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양주 지역에서도 그것들이 잘 퍼져서 제 강의가 필요하시면 제가 또 강의도 만나서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제 아셨죠?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문학작품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수능 강의 드릴게요. 보겠습니다. 문학작품.
보이시죠? 최대한 제가 이걸 좀 줄일게요. 하루에 한동만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물론 이제 언어라는 것은 강의만 통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강의를 듣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권영 박사의 서재에 들어오면 강의, 저는 이제 대중 강의 여러 명 놓고 막 하는 강의가 한 명 한 명 그 프로그램을 짜서 국어 뭐 다 해서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까지 연결될 수 있게, 수능까지 연결될 수 있게 전반적인 그 수시나 정시의 로드맵을 세워드리고, 그럴 때 언어가 몇 등급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수학이 몇 등급이 돼야 되고, 그럴 때 이게 이렇게 돼야지. 그냥 어떤 대학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슨 해놓고 있는데 안 나와 점수는. 그때서야 부랴부랴 찾는 건 사실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죠. 학생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고 나중에 대학을 가는 확률도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볼게요. 언어는 어떻게 하면 되냐, 특히나 문학은 어떻게 하면 되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학교에서 배운 내신도 다 문학이고 다 독해고 다 비문학이고 다 이럴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접근을 하냐. 먼저 중요한 거는 국어 소설 지문에서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자, 지금 여태까지 제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은 다 잊어도 되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연습장, 제 강의 좀 잠깐 스톱하시고 연습장, 또 메모지, 또 필기도구 딱 앉으세요. 하루에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선 국어는, 소설은 뭐다? 세 가지만 생각하자. 하나가 뭐다? 첫 번째 캐릭터. 캐릭터가 뭐죠? 여러분들 요즘에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걸 통해서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여름에 더울 때 아마 방학 때 영화도 많이 보시고 하셨을 건데, 중요한 거는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왜냐면 소설은 인물 간의 관계를 통해서 뭐가 생긴다? 갈등이라는 사건이 생깁니다. 갈등이라는 사건이 생기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재와 지문과 내연적인 문학 작품 제재의 문제도 있지만 외연적인 중고에 의한, 외적 중고에 대한 문제들, 연관성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캐릭터가 어떤 마음, 또 어떤 생각, 그 다음에 캐릭터와 캐릭터, 주연과 주연이라고 말할게요, 쉽게. 이 많은 다채로운 사람, 물론 단편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만나서 각자의 색깔을 갖고 어떻게 부딪혀서 어떤 갈등을, 사건을 만드느냐. 두 번째가 그래서 뭐냐, 캐릭터를 이해를 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사건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건이 갈등이고 이 갈등이 결국은 뭐예요? 주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소설을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소설이냐를 아셔야 되죠. 그것은 어떻게 쌓아올리냐? 캐릭터, 갈등,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뭐를, 인물의 주제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 텐데 어떤 걸 할 때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소설은, 시는, 문학작품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숨겨서 상징화된 어떤 은유와 직유와 이런 걸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의 그 분위기라고 하는, 무드라고 하는 분위기를 통해서 주제가 우리가 표출이 되는 문학작품, 시도 마찬가지고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표출될 때 우리는 그 배경에 대한 분위기를 읽으면 훨씬 더 풍성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사건과 인물들의 캐릭터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만 우선 기억을 하세요. 나머지는 천천히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을 때도 그렇고 특히 문학작품에서는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게 나오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르칠 거냐, 공부를 하지 않은 게 나와도 할 수 있는 방법들. 논술과 언어는 학종하고 달라요. 학종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정하고 대학과 학과를 정하고 거기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뭐 내가 아이비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검정고시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해외고도 내가 뭐 어떤 필리핀을 다니는 학생도 있고 호주를 음악 가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국내 고등학교도 일반고를, 또 어느 지역에서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 너무 다양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생계부를 어떤 시간에 들어가서 어떤 의미에서의 프로젝트를 해서 생계부 세특이나 생계부 대체서, 그 생계부 활동사항에 들어가는 사항들을 어떻게 쓰겠냐.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정답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퀄러티를 내가 넘겨야 세부 특기사항이라든가 행동발달 사항에 어느 내용이 들어가야 내가 갖고 있는 내신과 같이 버무려져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의대면, MMI 면접, 교대는 교대 면접 가서 최종으로 합격을 하느냐. 이건 어떤 그 내가 서사 구조를 쓰는 거니까, 생계부도 물론 내가 쓰는 건 아니지만
내가 활동을 갖고 과목 선생님한테 관찰을 당해서 쓰여지는 거고 생기부 대체 서식은 내가 쓰는 거고 또 거기서 중요한 건 프로젝트고 어떻게 징빙을 하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활동 기간은 또 얼마나 자꾸 하냐. 그런데 간혹가다 이제 뭐 앞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어떤 수시는 생기부나 생기부 대체 서식이 일순간에 만들어질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언어나 논술은 조금 제대로 된 방법으로 새롭게 잘 공부를 하면 내가 실력이 안 좋다 그래도 이것은 어떤 로직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그 어떤 그 규격 안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규격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문제가 되는 킬러 문항이라고 해도 그 규격을 막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뭐 우주의 언어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부가 언어는 특히 그래요. 여러분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언어는 수업을 듣고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하고 학생한테 일일이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줘서 그 시간에는 언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응력이 생겨야 돼요. 그냥 기술을 익혀야 되는 게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내신이 안 나오거나 수능 점수가 안 나오거나 논술이 안 돼도 물론 이제 차근차근 논술도 잘 쓰려면 머릿속에 읽은 텍스트와 자기가 갖고 있는 간접 지식이 많아야겠죠. 직접 경험도 많아야겠고 근데 그게 안 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노력과 제대로 된 선생을 만나서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주 언어에 대해서 정말 제로가 아니고 근데 우리 대치동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어 한 등급 올리는 게 엄청 힘들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건 선생님의 재량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도 저하고 하루에 일독을 하면 그냥 가지 말고 도서관에 가서 거기에 대한 걸 여러분 걸로 충분히 만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약속을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 언어가 올라요. 자, 최명희의 쓰러지는 빛이요. 제목을 읽으세요, 먼저. 그러면 나도 이거 저도 안 읽어봤어요. 저도 공부 안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목을 읽으면 제가 생각하는 유추의 과정을 잘 따라가세요. 제가 생각하는 입으로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쓰러지는 빛이니까 두 가지가 반대돼요. 쓰러진다, 빛. 그러니까 두 가지가 부딪혀서 뭘 얘기하냐. 쓰러지는 빛이니까 어때요? 빛에 대한 원래 속성을 얘기하냐 아니면 빛에 대한 부정적인 걸 얘기하겠냐. 먼저 분위기를 먼저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밤이 깊어지면 시장 안의 가게들은 하나씩 문을 닫고 밤이라는 쓰러지는 빛이라고 창작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제목은 쓰러지는 빛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봤던 첫 텍스트에서 밤이 깊어지면 그러니까 출제자는 어떤 의도를 갖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밤이 깊어진다. 시장 안의 가게들은 하나씩 문을 닫고 이 시장이 가게들이 밤이 되면 문을 닫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어둠의 이미지구나 라는 이미지를 시가 아니지만 소설에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길가에 리어콜 놓고 팔던 상인들은 지갑기 과일이나 생선, 채소를 끌고 다리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시장이 끝났고 자기가 했던 것들을 갖고 다리 위로 올라왔다. 이 다리의 공간과 시장의 공간은 지금 상반되고 있구나. 저번 언어 시간에서도 제가 푸는 방법은 매번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을 갖고 매번 다른 지문을 갖고 적용시켜서 문제를 풉니다. 상반된 것들을 자꾸 맞춰보세요. 시장은 끝났고 시장이 끝났으면 사람들은 자기 거에 팔던 어떤 것들을 갖고 다리 위, 그럼 다리 위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배경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양을 이만큼에서 서서 흔들리는 버드가지, 가지 사이로 바라보면 이게 리듬이에요. 버드 가지 사이로 바라보면 컴마 니어카마다 켜져 있는 카바이트 불빛이 마치 난간에 카바이트 불빛이라는 말 요즘 많이 안 써요. 요즘 LED라고 쓰죠. 카바이트 이렇게 이 시절이 언제구나 80년대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치 난간에 무슨 꽃 등불을 달아놓은 것처럼 요요하였다. 여러분 요요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요요하다. 은은하다와 요요하다는 달라요. 숙제에 요요하다 같은 것들 정확 느낌으로는 알겠죠. 은은하다? 은은하다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물감이 퍼졌다 이런 생각일 수 있지만 요요하다 한번 찾아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위기는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돈이 없어도 염려가 안 되는 곳,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알았다. 모르는 사람들도 곧 알게 됐다. 어머니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자, 이 캐릭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캐릭터는 어떤 건지 생각을 하면서 읽어봅시다. 벽어동집 아주머니, 오동나무 아주머니. 그렇게 어머니를 사람들은 불렀다.
그것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병오동지 아주머니, 오동나무 아주머니 B라고 되어 있죠. 이따 한번 볼게요. 어느새 나무는 그렇게도 하늘 높이 자라서 저기만큼 걸린 매국고 다림목에서도 그 무성한 가지와 잎사귀를 올려달 만큼 되었던 것이다.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나무는 굉장히 잎사귀를 올려담을 만큼 컸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뭔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추론하고 유추해 보면서 읽어봅시다. 왜? 우리는 이 텍스트를 배웠다, 안 배웠다? 안 배웠다. 안 배우고 그냥 푸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집에서 날아간 오동나무 씨앗이 앞뒷 집에 떨어져 싹이 나고 어느 해 바람이 불려갔는지 그보다 더 먼 건너집에도 심지 않은 오동나무가 저절로 자라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저절로 자란 것과 이 커서 잎사귀를 올려다 만큼 된 것과 이런 것에 대한 차이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읽어봅시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동네를 벽오동촌이라고 별명지었다. 내가 우리 동네를 명명지었다는 거. 그런데 그 오동나무가 자라게 된 경위, 또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를 불렀던 것들, 오동나무의 무성한 가지와 잎사귀, 올려다보게 되었다는 것들은 내 유년 시절에 있어서 계속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쉽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어때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동네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이 가난한 동네의 한 호사는 무슨 말인지 알죠? 호사, 나 오늘 너무 오늘 호사당했어. 오늘 너무 가난한 동네 지금 이 동네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하지만 배경을 잘 보라 그랬어요. 나에게 이 동네는 현실적으로 가난하지만 잘 사는 동네는 아니지만 하지만 나에게 이 동네는 한 호사였는지 모른다. 의미 있는 동네였다. 그런 것만으로도 오동나무만으로도 이 오동나무가 우리가 파생되고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만으로도 이런 이미지를 잡아 들어가 소설은 이게 이제 글을 쓸 때 작가들도 계속 언어를 통해서 이미지를 쌓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창작의 원리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호사였는지도 모른다를 통해서 지금 시점은 옛날 과거에 대한 회상에 대한 과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화자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하시고 작천에 친정 어머니를 남겨두신 채 신행후의 전주로 올라가 맨 처음 텁을 잡은 곳이 바로 이 천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네 뒤쪽으로는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쳐 있고 매우 수려해요. 가난한 동네지만 이 화자의 주관적인 의식과 시선에서 바라보는 그 풍경은 매우 수려합니다. 앞쪽으로는 흰모래, 둥근 자갈밭을 되푸는 시냇물이 흐르며 거기다 시장까지 가까운 이곳은 시장에 가깝다. 지금도 여러분들 마트 가깝고 우리가 식생활 할 수 있는 것이 가깝고 우리가 좋은 집이죠. 그냥 30년 전 그때만 하여도 구성받기 한적하고 비난한 동네였을 것이다. 예전에 그랬다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도 중간에 집을 고치고 이어내고 자, 뭘 얘기하나 보세요. 나의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 제가 항상 학생부종합전 설명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보면 사실 저는 요즘에 굉장히 좀 곤욕스러운 게 계속 전화가 오는데 제가 볼 때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뭐가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합니다. 과정이 있어야지 결과가 나오는 건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생계부 대체소시 생활기록부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몰라서 그것을 지금에 와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해는 간다는데 생각해 보세요. 과정. 그러면 제가 전 강의 시간에 잠깐 시간이니까 쉬는 시간에 서울대학교 음대 관현악이나 제가 이제 국악과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 이번에 그 대체서식을 검정고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음대에 가서 그 음대 가기까지 그 준비하는 그 학생들, 서울대가 됐든 한예종이 됐든 어떤 대학을 가든 이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19살까지 하나의 소리를 굳이 음제뿐만이 아니라 생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판소리. 알죠?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하나를 위해서 거의 10수년을 노력해서 그 대학을 가는 거예요. 물론 뭐 예술이라는 부분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르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과 다르지 않아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데 왜 내 꿈이 갑자기 변해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데 왜 나는 그때까지 의사가 되는 것들을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갑자기 의대를 가요? 이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과정도 그냥 과정만 가졌다고 해서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과정을 굉장히 성실하고 성실하게 잘 이행했을 때. 보세요. 화자는 자기가 집을 고치고 자기가 살았던 이 비난한 동네에 중간에 집을 짓고 고치고 울타리를 바꾸고 그저 옥막처럼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은 후 풍우나 폐하잔신으로 지은 집들 많았을 것이다. 근데 이 울타리 안에서 해마다 더욱더 무성하게 자라는 오동나무는 6월이면 아련한 유백색의 비단무늬 같은 어떻든 이 안에 이 화자는 과정이 보여요. 그리고 뭐 오동나무를 했고 오동나무가 꽃이 피었고 하는 이것은 자 언어를 읽을 때도 자기의 경험이 있으면 갖고 와서 붙여서 읽어라 이런 얘기예요. 경험을 넣으면 더 풍성해진다. 제가 읽는 독해 스타일은 일반적인 독해가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독해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읽어서 뭐 언제 이 긴 문장을 다 읽어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이 문장들이 이미지로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저는 언어를 처음 20년 전부터 가르쳤을 때 그때부터 저는 학생들한테 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는 작가의 입장에서 이 언어를 분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배우지 않은 게 나와도 창작의 원리를 알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어 정도를 풀 수 있는 창작의 원리를 알면 이것은 내 것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이 울타리 안에서 해마다 더욱더 무성하게 자라는 굉장히 오동나무는 6월이면 그윽한 꽃이고 너무 긍정적으로 나한테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 나무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았다. 어머니 같은 나무. 내 고향에 내 어떤 유년기서부터 같이 왔던 나무. 이 나무는 풍성한 나무입니다. 나를 낳으시던 해 지팡이만 한 나무를 구해다가 앞마당에 심으며 기념. 제 소설 속에서도 사실 그 나무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조금 오버랩이 되네요. 이라고 우셨다는 아버지. 처음에는 저게 잘할까 싶었단다. 그런데 그 이듬해는 키를 넘트다. 해마다 이름 보면 어린아이 손바닥 많았던 잎사귀가 어느 결에 손수간해지고 이런 게 이제 이 글 맛입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추우르면은 부채처럼 나부낀다. 나무가 막 나부끼는 것을 부채처럼 나부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할 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내 이것까지 다 이렇게 읽으면서 맛을 보면서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천천히 한번 해보자고요. 빨리빨리 빠른 순간에 이게 정보가 나한테 와요. 그리고 가을에는 종이 우산만큼이나 넓어지는 것 같았다. 종이 우산만큼이나라는 표현도 굉장히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하늘을 덮는 잎사귀, 무성한 잎사귀들. 그 잎사귀 서걱거리는 소리가 자, 글로 쓰는데 이미지가 보였죠? 이것이 이제 이미지에서 뭘로 파생이 돼요? 이 시각적인 요소에서 이제 음향적인 요소로 공간각자 신상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겁니다. 골목, 어기, 천변까지 들리는 지금 천변에 대한 설명을 오동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나에게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서사가 그렇게 되고 있다. 어머니는 물끄러미 냇물만 바라보고 있다가 모두 그 영익이 언제 다녀갔지? 하고 물으셨다. 영익기가 또 나왔어요. 그렇죠?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 영익기와의 관계.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밝은 데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데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는 게 다 이야기 서사에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고개는 무거워 보였다. 참! 어머니 지금 저기 불빛은 배는 저 산마루 말이에요. 저기가 영익이 있는데요. 나는 동편 산마루의 깜빡이는 불빛을 가리키며 무심한 듯 물었다. 아니다, 그건 승암산하고 중바이산 아니냐. 뒤에 공부하는 데는 이 오른쪽이지. 길이 뭐 중쪽에 있는 절이야. 여기서도 잘 배지도 않는구나. 아이가 공부하러 갔어, 영익이가. 배지가 않는다. 그러면 공부하러 간 영익이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겠는가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눈을 들어 어두운 밤하늘에 뚜렷한 금을 긋고 있는 산줄기를 바라보셨다. 산은 검고 깊었대요. 푸르고 맑았다가 아니고 검고 깊었대. 이미지를 자꾸 쌓고 있잖아요. 영희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화자와의 관계. 동생 영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언어가 좀 훈련이 됐으면 이 부분 안 읽고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만들어 갈 거니까. 동생 영익이는 벌써 2년째 그 산속의 절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말이 없고 우울한 때가 많았다. 그리고 그저께 집에 내려와 이사 날짜가 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아마 고개를 떨어뜨려 내가 하고 무슨 말을 이어 그냥 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영희의 말 끝에 맺힌 숨소리는 흡하고 내 가슴에 얹혀 아직도 내려가지 않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뭘 하나 느끼셨어야 돼요. 감각적으로. 뭐를 아셨어요?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야기가 가다가 음악이 연주되다가 변주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어떤 부분이 변주가 되고 변곡이 됐을까요? 자, 빨리. 어느 거? 뭐가 보여야 돼, 여기서? 영희가 보여야 될까? 흡하는 내 가슴에 얹혀 아직도 내려가지 않는 거. 이게 이사라는 말이 보였다면, 이사라는 단어가 보였다면 센스가, 그러니까 언어는 사실 센스를 기르는 거가 맞아요. 대치동에서도 언어 1등급 올리는데 기천만 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 되는 학생들은 그만큼 사실 또 안 되는 게 언어예요. 센스를 기르는 게 맞습니다. 제가 계속 동네에 대한 유년기서부터 좋은 이미지를 오동나무를 통해서 계속 쌓고 있다고 말씀을 앞에 드렸잖아요. 갈등이라는 것이 나와줘야겠죠. 그래야 주제가 나오니까 이사라는 게 들어오죠. 이사. 여기를 떠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유추해 볼게요. 논리적으로 상상이 아니라 이건 유추입니다. 언어는 상상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를 간다고 하면 그 이사를 가는 어떤 동네나 그 배경은 이미지가 어떨까? 지금 긍정적인 거 원래 살고 있는 이 진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동네지만 여기는 굉장히 이 화자가 좋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살아서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본인의 유년 시절이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리고 어머니하고도 사실 오버랩이 되는 게 이 지금 배경이니까. 이사하는 동네 여기에 이제 주안점이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볼게요. 우리가 이사하기로 된 집의 구조는 지극히 천박하였다. 그래요. 천박하다는 말이 가난하다는 말과 똑같이 쓰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문학적인 갈래에서인데 천박했다는 말을 골라 쓴 거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가난과 천박이 다르죠, 사실은. 근데 가난해도 천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천박했다는 건 굉장히 구조가 천박했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면이 이렇게 화자의 마음에서 이사가는 어떤 부분이 싫을까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는 거는 이렇게 저의 유추 과정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대문이 번화한 도로변으로 나 있는 데다가 번화하대요. 오래되고 낡아서 녹이 쓴 철지였다. 뭐가 싫으면 그냥 싫은 거야. 그게 아무리 뭐 좋고 멋있고 더 알아보면 더 좋은데 그냥 첫 인상에 왠지 싫은 거야. 번화한 도로변 그럼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 있어요. 왜? 빨리 출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그런 게 지금 가치가 이 주인공 화자의 가치가 어떻다는 걸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 이런 게 싫고요. 그것은 잘 닫히지도 않아 삐끗판이 틀어진 채 열려 있었다. 그리고 마당은 거의 없다는 편이. 얘는 뛰어놀고 오동나무 숲이 있고 이게 좋은데 마당이 없대. 그나마 손바닥만한 것은 시멘트로 빈틈없이 발라놓았고 방들은 오밀조밀한만 붙어있어 수개만 열었을 뿐 좁고 어두웠다. 개수만 많았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방은 아예 전혀 채광통, 얘가 중요한 게 뭐예요? 창문입니다. 이 창문이 의미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상상하면서 읽으세요. 아마 바로 옆에 가게를 볼게요. 자, 이어내느라고 막아버린 가게란 양푼점, 레이스가 많이 달린 네글리제 여자용 속옷, 스타킹 따위를 고무 인형에 입혀 인위적인 공간과 막아놓은 공간과 숨이 트이는 건 창문이라는 배경과 이미지인데 지금 멀리 살던 오동나무 가난하지만 내 어떤 추억과 내 어떤 유년기가 묻어있는 것과는 반대다. 서사도 더 적어요. 왜? 싫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 가게를 중심으로 앞뒤에 같은 양품점들이 늘어서 있고 그 옆에는 양장점, 제과서, 음식점 등등등.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 좋은데 화자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자를 따라가서 읽어요. 소설은 소설가가 쓴 작가가 쓴 그 화자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저기 들려오는 불길한 마찰음, 무엇이 부딪혀 떨어지는 소리, 어느 악기점인가 쿵쿵 울려오는 스피커 소리 끼 아이고 숨 넘어간대 자동차 소리가. 한마디로 그 집은 아스팔트의 바둑판. 표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스팔트의 바둑판, 환락의 유행과 흥정의 경박한 거리에 경박. 그래서 뭐라 그랬어? 천박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천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니들이 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집은 아스팔트의 바둑판, 반락과 유행과 흥정의 경박한 거리에 금방이라고 쓸어볼 것처럼 위태로 보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사 올 집이라고 그 집 문간에 웅숭 그리고 서서 철지대문 사이로 안을 기웃거리고 들어보는 우리들은 여전히 어쩐지 잘못 나라던 참새들 중요하죠. 본인들은 지금 뭐예요? 비유하고 있다. 자, 뭐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걸 갖고 정확하게 무슨 이 최명희의 쓰러지는 빛이 문학적인 어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만 풀면 돼요. 이 단계에서는. 자, 볼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됐습니다. 영익은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제 생각이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 상황이 좀 어때요? 지금 엄마 또 자기 동생 사법고시를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는 2년 동안 또 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은 거리감 있어 보이나요? 아니면 굉장히 그냥 붙여서 딱 자기 말을 하고 있어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아들이 출가할 수 있는지 그 상황 궁금해한다. 궁금해하고도 있는데 2년 동안에 그렇게 가서 뭐 저기 어디쯤에 있지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는 힌트. 나는 동생의 말을 듣고서 그가 현재 어디서 머무르고 있는지 알게 된다. 뭐 동생의 말을 듣고서요. 엄마 말을 듣고서인지 약간 잘 찾아보세요. 시장항의 가게들은 밤늦게 물건을 사기 위해서 모여드는 곳입니까? 밤이 딱 닫으면 딱 올라온다 그랬죠? 천변은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 때부터 사람들이 북적였던 번화한 동네였어요. 옛날에는 뭐 막 이랬는데 자, 이거는 개별적 사실 정보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 1번. 영익은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 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배경과 풍경을 통해서 어쩐지 잘못 날아든 참새들 같기만 하였다. 이렇게 덧대어서 얘기를 하는 이 화자의 어떤 그 서사를 통해서 오히려 이 소설이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마음 아프고 마음 졸이고 무거운 내용을 담담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을 것. 이 담담한 어조 때문에 이 소설이 더 우리 가슴을 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A2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A 볼까요? 조금 A. 그 모양을 이만큼 서서 흔들리는 버드너머까지 사이로 바라보면 니어카가 켜져 있는 카파이트 불빛이 마치 난간에 무슨 꽃 등불을 달아놓은 것처럼 요요하였다. 요요하다 제가 이제 그 사전에서 찾아보라고 했죠. 자,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만큼 서서와 바라보면을 보면 서술자가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서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만큼 서서 바라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B 볼게요. B가 보겠습니다. 벽옷똥집 아주머니, 오동나무 아주머니 그렇게 어머니를 불렀다. 자, 볼게요. B는 후명하는 말을 각각 하나의 문단에 서술하여 호칭이 두드러 보이는 두 가지가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비슷한 말을 견주면서 그것이 두드러 보인다, 강조된다. 그만큼 이 어떤 표현이 전체적인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 이 동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C. 나와 우리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자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 자, 씹을게요. 거기다가 우리 집에서 날아간 오동나무 씨앗이 앞뒤 집에 떨어져 싹이 나고 그러면서 서사가 내면을 나타난다는 부분들이 잘 보이게 나는 속으로 우리 동네도 이렇게 내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도 언어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언어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나씩 정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빨리빨리 그 생각에 맞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죠. 동네였을 것이다를 보면 서술자가 과거 상황에 대해 확정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추측의 의미를 담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볼까요? 추측하고 있나? 동네의 뒤쪽으로는 산둥기가 병충처럼 들려쳐 있고 시냇물이 흐르며 거기다 시장까지 아까 가까운 이곳은 30년 그때만 하나도 부정밖에 한적하고 번한 동네였을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들? 의미를 담아 서술하고 있으면 확정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추측.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있는 동네였으니까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 한 말인지 명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대화 상황에서 말하는 이와 서술자가 다르다? 이를 한번 볼게요. 과연 그런가?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이거는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가 어머니는 어머니의 고개를 무거워 보였다가 참 이렇게 지칭이 돼 있고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누군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 누가 한 말인지 명시하지 않은 대화 상황에서 말하는 이와 성격가 다르니까 너무나 이건 쉬운 문제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어때요? 이제 사실 뒤쪽에 문제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고 이 언어라는 것은 모든 그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서술형 수학이 나오기 때문에 언어는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우선은요. 빨리빨리 막 이렇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가고 문제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됐던 단계가 됐던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베이스를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문학과 비문학이 조금 다르긴 해요.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문제를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들고 저희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충분히 수업 외적인 부분에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 논술도 또 우리 양주 옥정 지역 같은 데는 수시로 많이 대학을 가니까 하여튼 수능도 중요하고 그래서 잘 하셔서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여러분들의 방법을 찾아서 그냥 단가방 가서 앉아서 국어 성적이나 올려야지가 아니라 이 국어 성적을 몇 등급 올리는 게 전체적인 큰 로직 그림 안에서 내 대학 입시 로드맵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아시고 본인이 정말 가고 있어 하는 그런 과를 우리가 가셔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문화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궁금하거나 저희 권영 박사의 서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고 싶으신 학생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